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의 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먼저 축하드리면서 영상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거의 2달 반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에 참으로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었던 두산의 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가나 싶더니만 했던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뉴스케이 파워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또롬서 기장에 방문했었던 일이 있었었고 그 뒤로 터져나왔던 내용의 이슈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내용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탈원전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같이 불거졌었던 두산의 너빌리티가 흐름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서야 박스권을 뚫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면 되겠다 안 되겠다? 절대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작성해 주시면서 이 좋아요까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라고 달아주시면서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말씀이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4,800억 원을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막 시세가 출발하는 시세 초입인데 4,800억 원을 매도하고 있다니, 여러분들이 지금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매도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더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작고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 작성을 해주시면서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보시다시피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영상 실적이라고 하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동영상에 참여하는 구독자가 늘어서 도달 범위가 증가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서 참여하는 구독자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도달 범위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메인으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이 영상이 추천이 됐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지금 매도하는 것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는 매도 금지 그러면서 좋아요까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시간 보답받을 수밖에 없는 주봉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짚어봐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연속적으로 이렇게 음봉이 발생하다가 드디어 돌려주는 양봉 흐름이 한번 도치형 캔들이 출현해주면서 낙폭이 점점 진정되어 가면서 이렇게 둥근 바닥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두산의 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양봉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면서 상승을 야금야금 하다가 이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봉을 확실하게 몸통을 만들어줬었고, 오늘 드디어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찾아뵙고 있는 시세 초입에 있는 두산의 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단 한 주도 매도 금지라고 외쳐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지금 두산의 너빌리티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구석구석 기사를 다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 씻고 찾아봐도 사실 두산의 너빌리티가 이렇게 15%짜리 장대 양봉을 뿜어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렇게 깽판 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요, 자 보시다시피 10조 7천억 원 실적 달성 가능성이라고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제 조만간에 뭡니까 여러분들? 실적 발표 시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두산의 너빌리티가 SMR 등 성장에 4분기도 호조라고 하면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신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사실 두산의 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뉴스케이 파워라든지 아니면 엑스에너지라든지 가스터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 같은 해외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으로 이렇게 15%나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 요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분명하게 짚어드려봤던 건 뭡니까? 가스터빈 6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봐 드렸었어요. 지금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엠바고가 걸리면서 기사가 삭제를 당했었던 상황이죠. 그 기사에 분명하게 나와 있었던 거는 연말에 수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이미 내용은 준비가 돼 있고 먼저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닐까라고 우리가 지금 추측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고,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 어떤 이슈가 터져졌습니까? 체코에 대한 원전이 확
확정됐었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가는 먼저 움직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구간에서 아직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수도 없이 많은 내용을 품고 있으면서 지금 숨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최근에 터졌었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도 꼭 유심히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700조 AI 동맹 합류한 삼성 SK라고 하면서 샘 올트먼 러브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얼마 전에 난리가 났었죠. 이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샘 올트먼 CEO 누굽니까 여러분들? 오픈 AI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 GPT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오픈 AI 측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700조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HBM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과 최태원 회장님을 만나고 돌아갔었던 샘 올트먼 CEO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터져나왔습니까? 추석 때 리사수라고 하는 AMD의 CEO를 만나면서 지분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의 이슈까지 터져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요 HBM, 특히나 AI를 하기 위해서 HBM 확보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샘 올트먼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어떤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했었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과 샘 올트먼이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자, 삼성물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있을 텐데, 데이터 센터에 지금 건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샘 올트먼 CEO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왜 삼성물산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같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뉴스케이 파워와 지분 매각 추진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같이 뉴스케이 파워에다가 지분 투자했었던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샘 올트먼 CEO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기기는 어떤 게 쓰일 확률이 가장 높겠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가 쓰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데이터 센터에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전력을 공급해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샘 올트먼 CEO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오클로라는 기업의 이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 오클로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SMR을 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요 데이터 센터 삼성과 지금 삼성물산과 협력을 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주기기라든지 주요 자재들 같은 경우엔 충분히 두산에너빌리티가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한 제가 앞전에 짚어드려봤던 내용 중에 아마존이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기술력 점검하기 위해서 창원공장 차세대 SMR 실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마찬가지로 일본의 마루베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 협력 복폭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에 방귀 끼면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시피 계속적으로 창원 공장을 다들 방문을 하고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다녀가면서 이렇게 기사만 떡하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무언가 임박해도 아주 큰 게 하나 임박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로 가스터빈 수주 청신하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되시다 보니까, 얼마 전에 터져나왔었던 가스터빈 6기에 대한 이슈, 이것의 포문이 미국에다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가스터빈의 시장은 어떤 게 독점을 했었습니까? 3사가 독점을 해줬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G 버노바라든지 아니면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멘스 에너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3사가 지금 최초로 시가총액이 120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40조 원대의 시가총액에서 만약에 가스터빈 6기를 미국에다가 진출하면서 이 독점 구조의 두산에너빌리티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기고 있는 내용이 뉴스케이 파워와의 계약 내용일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주기기 관련해서 빅딜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가스터빈 관련한 이슈도 터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밝혀진 것은 명확하게 없지만 무언가 분명히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상황에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어떤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일단 주봉상 앞전에 가로막혔었던 얼마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74,000원대 저항선을 지금 오늘 돌파해주면서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연출된다라고 하면 일단 10만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눈 깜짝할 사이에 앞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봉상 보시면은 연속적으로 주봉이 상승을 했던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두산의 노빌리티는 어느샌가 10만원대에서 놀고 있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10만원 밴드 때에 또 마침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여기 앞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저항선이라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를 한번 거쳐놓고 이렇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보여주면서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시원시원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두산의 노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이 지금 이걸 저항으로 나한테 인정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몇 분 댓글을 좀 남겨주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008년도에 있었던 고점인데 아니 어떻게 이게 지금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자면은, 자, 앞전에 보시다시피 2010년 11년에 있었던 고점에서 저항을 맞았었던 두산의 노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에 있었던 저항선은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 물려가지고 내 본전이 왔으니까 팝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실질적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실질적 저항으로 이때 74,000원 구간이 작용을 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아 여기 지금 저항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다 더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이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몰려들면서 여기서 매도 심리가 발생하는 이런 심리적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요 74,000원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의 원리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일어났을 때 이때 당시 이 고점이 심리적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일봉상으로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10만원대 가격대의 라운드 피겨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일봉상이라도 저항을 받으면서 얼마나 이 기간이 길어질지에 대해서 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두산의 노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2달 반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해보셨으니까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일단 매도를 챙겨둔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서 만들어주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재매수 타점을 잡아가면 되는 두산의 노빌리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 계속적으로 대응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도 매수 타점 어디서 안내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논란 관련해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이때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정확하게 안내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8월 20일 날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불공정 계약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었던 두산의 노빌리티이기 때문에 8월 20일 날 여러분께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영상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하단에 보시다시피 8월 20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무려 6,000분 가까이 시청을 좀 해주셨던 영상인데 짧게 한 5초 정도만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논란이 터지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다음 날에 51,000원에서 58,000원 구간 좀 길어 보이지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 구간에서 짚어드렸었고, 최근에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날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안내 한 번 더 드렸었던 두산의 노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9월 15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대응방 상단에 9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두산의 노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낙폭이 장초반 과도하게 나오고 진정되는 모습의 오후장입니다라고 하면서 58,8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하면서 9월 15일 캔들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이때가 9월 15일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두산의 노빌리티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을 안내를 드릴 거고,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재매수 타점까지 안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두산의 노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확인하고 두산의 노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하게 짚어봐 드렸지만 여러분들 일단 10만원 구간의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두산의 노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두산의 노빌리티가 올라왔었던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그 힘의 세기를 놓고 봤을
때는 10만원 구간 그냥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구간,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캔들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잡아가면서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을 피해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2달 반 동안 고생하셨던 것처럼 고생하시는 구간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재매수 타점을 잡아갔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리스크 관리까지 하면서 기회비용까지 살릴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정확하게 매도 타점 잡아갈 거고 눌림목 타점에서는 매수 타점까지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거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한 번씩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현재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 쪽에 보이시는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한테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은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링크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 지금 위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이걸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자 문자 내용이 이미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문의라고 해서 써져 있을 텐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랑 사실상 같은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해서 저평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는데 그 종목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번 매집주까지 여러분들께 타점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집주입니다 라고 해서 딱 안내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아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라는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걸 진행할 이유조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진행했었던 요 심택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봐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보시다시피 심택이라는 종목명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여기 지금 자막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자리가 심택에서 있다라고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 자막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 이 영상 어떤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 살짝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박스권에 갇혀서 지루한 구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종목 통해서 수익 한번 보십사 해서 제가 9월 18일날 촬영했던 영상이고 7,2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9월 18일날 심택 매수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리면서 9월 18일날 심택이 어떤 구간에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때가 9월 18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심택이라는 종목명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심택이 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60% 정도의 수익 구간이 연출이 됐었던 심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랑 사실상 같은 테마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에 있는 종목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정확하게 종목명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 아래쪽에 있는 차트가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고 이 위쪽에 있는 종목이 매집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사실상 같은 테마냐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을 연출해줬었던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테고 그 이후로 이렇게 하락을 주고 있었던 두 종목인데 그 뒤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년간의 박스를 시원시원하게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세가 무섭게 나와줬었던 종목이고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해주지 못한 상대적으로 훨씬 저평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어떤 구간까지 이런 박스의 상단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종목을 준비를 해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70% 정도 연출되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전량 매도하고 이걸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에너빌리티대로 끌고 가시면서 짜투리 신으로 여러분들이 모아 가셨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170%씩 수익을 내준다는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눌림목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다라고 짚어봐 드리면서 최근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보시다시피 이런 추세선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그 추세선 상단을 지금 트라이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 흐름이 연출되면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는 충분히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 매집주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도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심택처럼 여러분들께 딱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매집주까지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 문자로 타점 안내 받아오시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 대응방으로 입장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9월 18일날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었냐면은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LG전자가 테슬라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합류한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로보티즈는 LG전자가 2대주주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고 매수가를 얼마로? 11만 6천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9월 18일날 우리가 로보티즈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때가 바로 보시다시피 9월 18일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까지 있었던 고가까지를 싹 다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줬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요? 75% 정도의 수익권이 연출됐었던 로보티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대응방에 입장하시고 나면은 단타로 단기 스윙으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안내가 나가는 방이다 보니까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요 대응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넥스트레이드 시간까지도 별다른 이슈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을 2조 7천억이나 발생시키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무섭게 역대 최대 금액을 매수를 질러봐줄 이유가 사실상 우리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곳곳에 뿌려놨던 단서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빅딜이 이미 성사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정보가 빠른 외국인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매수세를 질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자면 뉴스케일 파워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부분, 그러니까 이건 SMR 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슈가 터졌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오픈 AI의 누굽니까 여러분들? 샘 올트먼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삼성물산과 데이터 센터 설립 관련해서 LOI를 체결하고 갔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이 샘 올트먼 CEO는 특히나 뭡니까 여러분들? 오클로라고 하는 SMR 관련 기업의 이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도 어떤 걸 요청할 수가 있겠다.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위한 SMR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주기기를 납품해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아마존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하기로 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이 되셨을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창원 공장을 방문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이 되셨을 텐데, 여기다 더해서 지금 신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쪽에서 원전 관련해서 협력을 하기로 논의가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6기를 미국에 수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사가 나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엠바고가 걸리면서 삭제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사실상 연말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난 구간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확정 내용의 기사가 터져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먼저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하면서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눌리면 단 한 주라도 더 사야 된다.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눌리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앞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 한 번 터치를 해주면서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이 좀 되고 계시죠? 자, 물론 그렇다라고 해도 에코프로와는 굉장히 다른 흐름인 건 뭐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힘을 응축하면서 이 구간을 단 한 번에 이렇게 터치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다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눌러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앞전부터 짚어봐 드렸었던 커벤앤들 패턴으로 올라갈 확률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지금 터치해놓고 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커벤앤들 패턴의 핸들 부분이 완성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는 눌림목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라도 어떻게 여러분들 매수를 못하신 분들 있으면은 분할 매수만 하면 전혀 지금 구간에서 잡는 것도 문제가 없는 구간이다. 신고가 돌파할 때 오히려
주파매매 타점으로 따라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 완전히 몰빵을 치면서 전부 다 들어가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진입 시대 2분의 1 정도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눌림목 매수 타점에서 다시 한번 평단가를 낮춰놓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절반 정도의 시드는 남겨놓으면서 대응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눌림목을 안 주면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 어쩌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그렇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종목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을 한번 제가 가져가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된 이후로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릴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광기가 끼는 구간에서 잡아갈 건데, 혼자서 매도 타점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대응 구간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